이 밤이 끝나기 전에 당신을 갖고 싶어요. 네, 저도요.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믿을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그 남자 앞에서는 모든 이성이 날아가 버리는 듯 했답니다. 어느새 그가 가까이 다가왔고 내 허리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지요. 그의 손길이 닿자 온몸에 전율이 일었답니다. 마치 처음 사랑을 알게 된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몸과 몸이 맞닿은 순간 긴 말은 필요 없었답니다. 울릉도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파도 소리가 고요히 내려앉은 민박집 다락방에서 그렇게 입을 맞췄답니다. 그의 입술은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 듯한 유리공예품을 대하듯 내 입술에 그의 것을 가져다 댔지요. 하지만 내가 그의 목을 감싸 앉아 키스는 점점 깊어졌답니다. 그의 혀가 내 입안으로 스며들었고 나는 숨이 막힐 듯한 감각에 잠시 현기증을 느꼈지요. 괜찮으세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답니다. 네, 너무 좋아서. 내 대답에 그의 눈빛이 더욱 짙어졌지요. 우리는 말없이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만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답니다. 그의 손이 내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어갈 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내 몸의 모든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답니다. 단추가 하나 풀릴 때마다 그의 손끝이 내 살결에 스치는 감촉에 나도 모르게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내 손도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고 서로의 후끈 달아오른 체온과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그의 셔츠가 바닥에 떨어지자 그의 탄탄한 상체가 드러났지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근육이 선명하였답니다. 부끄러워요. 블라우스가 벗겨지고 속옷만 남자나는 본능적으로 두 팔로 가슴을 가렸지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내 얼굴이 더욱 뜨거워졌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팔을 잡아내렸고 달빛 아래 드러난 내 몸을 바라봤지요.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나는 감히 숨조차 쉬지 못했답니다. 그의 눈길이 내 몸을 따라 내려갈 때마다 피부가 화상을 입는 듯 뜨거워졌지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지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바닥으로 그를 이끌었답니다. 우리의 몸이 이불 위에 함께 눕자 그는 내 위로 몸을 기울였지요. 그의 입술이 내 목을 타고 내려오며 쇄골, 가슴, 배를 차례로 탐했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나는 그 감각에 몸을 맡겼지요. 자신 따위에게는 찾아올 것 같지 않았던 이 나이에 그의 품 안에서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지요. 그의 손길이 내 허벅지를 타고 올라올 때 나는 참을 수 없는 욕망에 그의 등을 손톱으로 긁었답니다. 그의 낮은 신음이 내 귓가에 울렸고 그 소리에 나는 더욱 그에게 몸을 맡겼지요.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나는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는 듯 했답니다. 그의 강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에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쾌감을 느꼈지요. 그는 내 나이를 생각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나는 더 강하게, 더 빠르게 그를 원했답니다. 더 세게. 내 속삭임에 그의 움직임이 격렬해졌고 나는 그 순간 모든 이성을 잃었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절정에 달했지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고 온몸의 감각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듯 했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거친 숨을 골랐지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자니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과 포만감이 찾아왔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가 조용히 물었지요. 아니요, 오히려 더 일찍 이런 감정을 느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의 품에 안겨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그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우리가 마주하게 될 시련과 편견, 그리고 더 강렬한 사랑의 불꽃은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답니다. 오늘 여러분께 단조로운 일상의 연속이었던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믿기 힘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어요. 나는 올해 62 정미영이랍니다. 그날 밤이 있기 전까지 내 삶은 너무나 단조로운 일상의 연속이었지요. 아침 6시 30분. 언제나처럼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8년. 이제는 알람 소리가 내 아침을 열어주는 유일한 인사였지요. 한의원 간호조무사로 35년을 일하고 은퇴한 지 4년. 한의원에서는 항상 바쁘게 움직이며 환자들을 돌봤는데 이제는 내 하루를 채울 일이 없었답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혼자였지요. 작은 밥상에 반찬 2가지, 국 1그릇. 텔레비전을 켜놓는 이유는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는 것이었답니다. 가끔은 옆에서 누군가 대화를 나눠주길 바랐지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이런 말 한마디라도 주고받고 싶었답니다. 오전에는 동네 한 바퀴, 같은 길, 같은 풍경, 같은 사람들, 인사를 나누는 이웃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었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냈지요.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거나 텔레비전을 함께 보거나 어쩌다 내 이야기를 하는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서로의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만 반복했답니다. 미영 씨는 애들이 잘 찾아와? 명절에만요. 다들 바빠서요.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명절에 의무적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되었지요. 딸은 해외에 살고 아들은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손주들 얼굴도 1년에 몇 번 보는 게 전부였지요. 저녁이면 또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았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를 보며 한숨 짓는 날도 있었지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했던 날들. 그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답니다. 밤이면 비어있는 침대가 더욱 크게 느껴졌지요. 가끔은 남편의 잠자리를 만지며 그리움에 잠들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던지며 눈을 감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의원에서 간호사로 같이 근무했던 친구 영숙이가 불쑥 찾아왔답니다. 미영아, 너 요즘 너무 집에만 있는 것 아니니? 얼굴 색이 안 좋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에 더 많이 움직여야 건강하지. 내가 좋은 거 하나 알려줄게. 영숙이는 산악회 모집 안내 책자를 내밀었지요. 울릉도 2박 3일 여행이야. 마음도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는 프로그램.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위한 특별 코스도 있대. 처음엔 고개를 저었답니다. 산에 가서 뭘 한다는 건지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부담스러웠지요. 난 등산도 잘 못하는데 울릉도 같이 험한데 갈 수 있을까? 여행 코스가 다양해. 그냥 여행 간다 생각하고 가면 될 것 같은데. 나도 같이 갈게. 영숙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따라 나서기로 했답니다. 어차피 매일이 똑같은 하루. 3일쯤은 색다른 경험을 해봐도 나쁠 것 없다 싶었지요. 딱 3일만이야. 마음에 안 들면 내내 숙소에 있어도 돼. 그렇게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영숙이와 함께 산악회 집합 장소로 향했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 여행에서의 3일이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점점 동해안으로 향했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달라질수록 내 마음도 조금씩 들뜨는 것 같았지요. 얼마나 오랜만에 서울을 벗어나는 여행인지 모르겠어요. 미영아, 좀 어때? 벌써 공기가 다르지? 영숙이가 물었지요. 그녀는 항상 나보다 활기찼답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고 취미 활동도 여러 개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게. 이런데 온 지 정말 오래됐네. 포항에 도착해 배를 타고 울릉도로 향했답니다.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수평선을 바라보니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지요.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었답니다. 섬 중앙에 솟은 산들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생각보다 아름다웠지요. 산악회장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여러분, 울릉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여행은 5개 조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각 조별로 산행과 관광을 함께 할 텐데요. 미리 정해드린 명단을 확인해 주세요. 영숙이가 명단을 확인하는 동안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그때였답니다. 가이드 지도를 보고 있던 남자와 처음 눈이 마주친 것이 여기 처음 오셨나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지요.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단정한 모습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네, 처음인데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에서 다 보이네요. 처음 왔을 때는 다들 그런 표정을 짓거든요. 저는 한영철입니다. 아, 저는 정미영이라고 합니다. 악수를 위해 내민 그의 손이 따뜻했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지요. 여기 전에도 오신 적 있으세요? 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마음을 정리할 곳이 필요했거든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산림청에서 일했습니다. 산을 좋아해서 들어갔는데 퇴직하고 나니 더 자주 산을 찾게 되네요.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지가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진지했지요. 미영아, 등록 다 했어. 이제 방 배정받고. 어머, 벌써 인사 나누셨네. 영숙이가 돌아와 말했지요. 그녀 옆에는 산악회 인솔자가 서 있었답니다. 네. 한영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이 친구 김영숙입니다. 인솔자가 말을 이어받았지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조별로 활동하게 될 텐데 정미영 씨와 한영철 씨는 같은 3조에 배정되셨습니다. 영숙 씨는 2조로요. 영숙이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답니다. 야, 운이 좋네. 괜찮은 아저씨랑 같은 조네.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지요. 이런 느낌을 가진 지가 정말 오래됐답니다. 숙소는 작은 민박집이었지요. 여성 참가자 4명이 한 방을 쓰게 되었는데 다행히 영숙이와 함께였답니다. 짐을 풀고 간단한 산행복으로 갈아입은 후 첫 번째 산행 시간이 되었지요. 등산로에 들어서자 바다 냄새와 섞인 숲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답니다. 오랜만에 맡는 냄새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지요. 같은 조에 배정된 10명의 참가자들은 모두 함께 걸었고 영철 씨가 내 옆자리에서 걸었답니다. 처음 등산하시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의 조용한 속삭임에 마음이 놓였지요. 산행이 시작되고 푸른 나무들 사이로 바다가 보이는 풍경이 우리를 반겼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 리듬에 몸을 맡기게 되었지요. 미영 씨,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2시간쯤 산행 후 영철 씨가 물었답니다. 내 얼굴에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나 봐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렇죠.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저녁 식사는 민박집에서 차려진 푸짐한 해산물 위주의 식사였지요.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느껴졌답니다. 울릉도 음식 처음 드셔보나요? 이렇게 신선한 해산물은 육지에서 맛볼 수 없죠. 영철 씨가 내 맞은편에 앉아 말했지요. 네, 생각보다 맛있네요. 근데 영철 씨는 왜 여기에 오셨어요?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요? 내 질문에 그의 표정이 잠시 흐려졌지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처음엔 많이 힘들었죠. 그 후로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너무 적막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답니다. 나도 비슷한 상황이니까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남편이 8년 전에 갑자기 뇌경색으로 말을 끝맺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가 내 손을 살짝 잡아주었답니다. 힘드셨겠네요. 갑작스러운 이별은 더 아픈 것 같아요. 그의 공감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걸까요? 누군가에게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것, 그것이 울릉도의 밤바다보다 더 깊게 느껴졌답니다. 첫날 밤, 다른 참가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시간, 우리는 민박집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그는 올해 64살로 산림청에서 평생을 일했고 한 아들과 한 딸이 있으며 등산과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고 했답니다. 나는 서울에서의 한의원 간호조무사 생활과 내 딸과 아들 이야기를 했지요. 미영 씨는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예쁘게 잡히네요.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지요. 아이고, 나이 들어서 주름만 잔뜩 생겼죠? 그렇지 않아요. 그 주름은 미영 씨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잖아요. 저는 그런 흔적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듣지 못했던 걸까요? 별빛 아래 그의 눈빛이 유독 반짝였답니다. 둘째 날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성인봉 대행사 코스로 향하는 산행, 그리고 해안 산책까지 모든 일정이 조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함께하게 되었지요. 특히 오전에 있었던 산행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었답니다. 내가 조금 뒤처지기 시작했고 영철 씨가 나를 기다려 주었지요. 어느새 우리는 일행과 멀어져 둘만 남게 되었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요. 길은 제가 알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죄송해요. 제가 체력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풍경을 더 천천히 감상할 수 있으니까요. 가파른 오르막길에 접어들었을 때 영철 씨는 자연스럽게 제 팔꿈치를 살짝 잡아주셨답니다. 그 순간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요. 평소라면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접촉이었지만 산속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답니다. 여기 돌이 미끄러워요. 제 손을 잡으세요. 그분이 내민 손을 잡자 굳건하고 단단한 느낌이 전해졌지요. 손바닥에 거친 굳은 살이 제게는 이상하게 안정감을 주었답니다. 영철 씨의 크고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싸 안은 채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바위를 건넜지요. 건너고 나서도 그 손을 놓지 않았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손이 맞닿은 채로 걷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천천히 걸었지요. 잘 닦인 등산로를 벗어나 한적한 작은 샛길로 들어섰답니다. 이쪽으로 가면 더 멋진 전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죠. 그의 뒤를 따라 작은 바위 언덕에 올랐지요.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독도가 시야에 들어왔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그렇죠? 이 장면을 보려고 세 번째 왔는지도 몰라요. 그때 갑자기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었답니다. 영철 씨가 재빨리 제 허리를 감싸 안았지요. 조심하세요. 그분의 팔이 제 허리를 단단히 감싸는 그 순간 저는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균형을 되찾은 후에도 그분의 손은 여전히 제 허리에 머물러 있었지요. 그 손길이 만들어내는 온기가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답니다. 그분의 채취가 바람을 타고 제게 전해졌고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지는 그분의 숨결이 제 목덜미를 간지렸지요. 그분의 손을 잡은 채 풍경을 바라보았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사실 발을 헛디딘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그의 손을 잡고 싶었던 것뿐이었지요. 우리는 바위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먹는 김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지요. 무언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조차도 충만하게 느껴졌지요. 하산길에는 더 험한 코스를 만났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에 자갈이 많아 미끄러지기 쉬웠지요. 영철 씨는 항상 제 앞에서 먼저 내려가며 길을 안내해 주셨답니다. 여기는 조심해야 해요. 제 손을 꼭 잡으세요. 그분이 내민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내려가는데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답니다. 영철 씨가 순간적으로 제 몸을 받아내며 껴안았지요. 저는 그분의 단단한 가슴에 기대어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답니다. 그분의 심장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고 그 리듬에 제 심장도 함께 뛰는 것 같았지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해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분의 팔은 여전히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답니다. 서로의 숨결이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웠지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답니다. 그분의 눈에서 저는 욕망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지요. 저도 모르게 입술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천천히 떨어져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의 감각은 온몸에 남아 있었지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분의 온기, 가슴에 전해지던 심장 소리, 숨결이 닿았던 얼굴의 감각. 이 모든 것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을 일깨웠답니다. 미영 씨, 이 바다보다 따뜻한 건 당신의 미소인 것 같아요. 산행이 끝나고 그가 건넨 첫 마디였지요.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졌답니다. 갑자기 무슨... 죄송해요.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을 만나서 그런가 봐요. 나도 모르게 미소 지었답니다.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놓았지요. 그런 내 모습이 낯설었답니다. 평소의 나라면 상상도 못할 행동이었으니까요. 이 울릉도의 공기가 아니면 영철 씨의 존재가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산악회 사람들과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았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혼자서 산을 오르면 무슨 재미있겠어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보듬어주며 산을 오르는 것이 산악회에 가입하는 이유지요. 나이가 들수록 서로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깊이 느끼게 됩니다.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자꾸 영철 씨를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그도 내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지요.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내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영철 씨와 함께인지 그곳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답니다. 저녁 식사 후 일부 사람들은 방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도동항으로 산책을 나갔지요. 영철 씨가 조용히 내게 다가왔답니다. 도동해변 산책 어떠세요? 밤바다가 정말 아름다워요. 좋아요. 함께 민박집을 나와 해안가로 향했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은색길을 만들고 있었지요. 바람이 조금 불었지만 그와 함께 걷는 길은 춥지 않았답니다. 여기 바닷가에 앉아보실래요? 작은 바위에 나란히 앉았지요. 파도 소리와 달빛이 우리를 감쌌답니다. 미영 씨,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뭔데요? 미영 씨도 혼자라는 게 때로는 견디기 힘드시죠? 그의 진지한 물음에 가슴이 떨렸답니다. 네, 가끔은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밤에요.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으려고 켜놓는 날이 많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가끔은 제 목소리를 들으려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지요. 영철 씨,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영철 씨를 만난 이 이틀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저도 그래요. 미영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달빛 아래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그의 눈에서 깊은 감정이 느껴졌답니다. 그가 조금씩 내게 가까이 다가왔고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지요. 따뜻했답니다. 너무나 따뜻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미영 씨,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지요.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살짝 닿았답니다. 순간 전율이 흘렀지요.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키스가 점점 깊어졌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간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지요.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그가 물러나며 물었지요. 아니요, 괜찮아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속에서 일렁이었답니다. 밤이 깊어가네요.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내일도 일정이 있으니까. 아쉬운 마음으로 민박집으로 돌아왔지요. 숙소 앞에서 그가 내 손을 잡았답니다. 오늘 밤 미영 씨를 생각하며 잠들 것 같아요. 저도요. 잊지 마세요. 오늘 오후 7시 배를 타고 돌아갑니다. 회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문득 아쉬움이 밀려왔답니다.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요. 다시 서울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질 것 같았답니다. 가게에서 기념품을 구경하는 동안 영철 씨가 제 곁에 있었답니다. 그분이 작은 조개 목걸이를 골라주셨지요. 이 목걸이가
미영 씨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울릉도의 기억으로 간직하세요. 고마워요. 정말 예쁘네요. 그분의 선물을 받으며 제 가슴이 설레었답니다. 가게 구경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후 짐을 정리하기 위해 민박집으로 돌아왔지요. 방에서 짐을 정리하는데 영숙이가 들어왔답니다. 미영아, 나 잠깐 바다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같이 갈래? 미안해. 나 아직 짐 정리가 다 안 됐어. 너 먼저 다녀와. 알았어. 금방 올게. 영숙이가 나가고 방에 혼자 남았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더욱 아름다워 보였지요. 이제 곧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제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한영철입니다. 문을 열자 영철 씨가 서 계셨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네, 들어오세요. 사람들은 다 나가고 없어요. 그분이 방 안으로 들어오셨지요. 갑자기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답니다. 미영 씨, 곧 배 시간이네요. 네, 그러게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미영 씨와 함께한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분의 진지한 눈빛에 제 가슴이 떨렸답니다.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오늘 밤, 아니, 배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민박집 뒤 작은 다락방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래된 다락방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에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디인데요? 뒷문으로 나가서 오른쪽 작은 계단이 있어요. 거기로 올라가면 돼요. 민박집 주인이 창고처럼 쓰는 공간인데 지금은 비어 있어요. 잠시 고민했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알았어요. 배 타기 2시간 전에 갈게요. 그날 오후 모두가 짐을 모으고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을 때까지 제 마음은 엉뚱한 곳에 있었답니다. 특히 영철 씨와 나란히 서서 찍은 단체 사진에서 우리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지요. 약속 시간이 되자 아무도 모르게 민박집 뒤편으로 향했답니다. 영철 씨가 말한 대로 작은 계단이 있었고 그곳을 올라가니 다락방이 나왔지요. 문을 열자 영철 씨가 이미 도착해 창가에 앉아 계셨답니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여기 와 보세요. 그분이 창가를 가리켰지요. 다락방 창문으로 바라본 바다는 믿을 수 없이 아름다웠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 위에 붉게 번지고 있었지요. 와, 정말 예쁘네요. 그렇죠. 이런 밤하늘을 보면 우리의 고민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새삼 깨닫게 돼요. 잠시 창밖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그분의 과거, 제 과거,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요. 두 사람 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지내온 시간, 그리고 그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나눴지요. 영철 씨, 혼자 지내는 게 이제 익숙해지셨나요? 익숙해졌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할까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적막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밤에요. 저도 그래요.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으려고 켜놓는 날이 많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의 말에 깊이 공감했답니다. 저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미영 씨,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미영 씨를 만난 2, 3일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게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저도 그래요. 영철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다락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별빛 아래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그리고 그분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나 따뜻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답니다. 미영 씨,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며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하셨지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 그분의 입술이 제 입술에 살짝 닿았답니다. 순간 전율이 흘렀지요. 저 오늘이 끝나기 전에 당신을 갖고 싶어요. 그분의 속삭임에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답니다. 네, 저도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믿을 수 없었지요.
어느새 그분이 가까이 다가오셨고 제 허리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기셨답니다. 몸과 몸이 맞닿은 순간 긴 말은 필요 없었지요. 그분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갈 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몸의 모든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답니다. 숙소 창문 틈 사이로 바닷바람이 들어왔지요. 그 바람은 그분의 체온을 데워서 제 목덜미에 닿았답니다. 그분의 입술이 귀에 닿을 듯 말 듯 내려앉았고 저는 숨을 삼켰지요. 제 손도 그분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고 서로의 후끈 달아오른 체온과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이 다락방에서 오랫동안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여자가 깨어났지요. 누가 볼까봐 조금 걱정돼요. 다들 짐 챙기느라 바쁘고 이 다락방은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죠. 더 은밀하게. 그분의 손길은 오래된 담요 같았답니다. 투박하지만 한없이 따뜻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마치 물에 젖은 성냥처럼 터지기 직전의 긴장감을 품고 있었지요. 그날 밤은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는 달랐답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천천히 하지만 더 깊은 교감이 오갔지요. 우리는 서로의 주름진 피부와 세월의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졌답니다. 나이든 두 사람의 사랑은 서두르지 않았지요. 긴 시간 서로를 안고 때로는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그저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 어떤 젊은 날의 사랑보다도 충만하고 따뜻했지요. 이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위로일까?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중요하지 않았지요.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영철 씨, 내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전 숨을 고르며 마지막으로 물었답니다. 내일이요? 글쎄요. 하지만 오늘이 끝나더라도 이 기억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분의 말에는 묘한 아쉬움이 묻어 있었지요. 우리 모두 내일이면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배 출발 시간까지 불과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영철 씨, 일어나세요. 벌써 6시예요. 배 시간이 7시잖아요. 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답니다. 아, 벌써요? 서둘러야겠네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각자 숙소로 돌아갔지요. 미영 씨, 아까는 정말 특별했어요. 숙소로 향하는 길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도요. 잊지 못할 거예요. 서로 연락처 교환해요.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그럼요. 그렇게 해요. 하지만 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급하게 올라가는 길이라 그 순간에는 제대로 연락처를 교환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지요.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나중에 교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집합 장소에 도착하자 이미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지요. 영숙이가 내 모습을 보고 달려왔답니다. 미영아, 너 어디 있었어? 아까부터 안 보여서 걱정했잖아. 아, 미안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모두 함께 배를 타는 시간. 영철 씨는 다른 조와 함께 있었지요.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답니다. 배에 오르기 전 잠시 연락처를 교환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제 전화번호예요. 서울에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내가 적은 메모를 건네자 그도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었지요. 저는 울산에 살아요. 하지만 서울에 자주 올라갑니다. 꼭 연락드릴게요. 배 위에서 우리는 각자 다른 자리에 앉게 되었지요. 중간중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이 전부였답니다. 포항에 도착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나는 그의 메모를 가방에 넣어두었지요. 버스 안에서 나는 영숙이 옆에 앉았고 영철 씨는 저 멀리 다른 자리에 앉았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빗소리에 묻혀 잠시 졸다깼을 때 버스는 이미 포항역에 도착해 있었답니다. 영숙이가 말했지요. 미영아, 거의 다 왔어. 피곤했지? 계속 잤더라. 나는 급하게 영철 씨를 찾아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지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를 찾을 수 없었지요. 포항역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빠르게 흩어졌답니다.
영철 씨를 찾으려 했지만 비가 더 거세게 내리고 영숙이가 서둘러 택시를 잡는 바람에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연락처를 찾기 위해 가방을 뒤졌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 메모를 찾을 수 없었지요. 비에 젖은 가방 속에서 종이가 망가졌거나 어딘가에 떨어뜨린 것 같았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요. 하지만 내 마음은 달라져 있었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울산. 그가 살고 있는 도시라고 했지. 하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없었지요. 전직 산림청 공무원이라는 것과 한영철이라는 이름, 그리고 64살이라는 나이. 이것만으로는 그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았지요. 전화번호부에서 울산의 한영철을 찾아보았지만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았답니다. 산림청에 문의해봤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지요. 산악회에 연락했지만 그들도 회원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한 달이 지났지요. 이제는 포기해야 할 때인가 싶었답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지요. 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그의 미소, 그의 눈빛, 그의 손길이 생생하게 떠올랐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의 꿈처럼 느껴졌답니다. 바보같이 왜 연락처를 잘 간수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지요. 그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귀중했기에 그 순간의 감정에 빠져 현실적인 부분을 놓친 것이 더욱 아쉬웠답니다. 미영아, 다시 산악회 가보는 건 어때? 그 사람도 회원이라며? 영숙이의 말에 희망이 생겼지요. 그래, 산악회 정기 모임이 있다고 했으니까 다시 갈 수도 있겠지. 다음 달 산악회 모임을 신청했지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를 만날 수 없었답니다. 세 번째 모임까지 갔지만 영철 씨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지요. 또다시 막막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제는 정말 그를 다시 만날 방법이 없어 보였지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답니다. 그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그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또다시 반복되는 일상이 시작되었지요. 마음이 텅 빈 듯 했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빈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짧았던 만남이 내게 준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답니다. 내 안에 아직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는 것. 내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주었으니까요. 난 괜찮아. 이제 정말 포기할 때가 된 것 같아. 영숙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마침내 체념하는 말을 했지요. 미영아, 운명이란 게 있잖아.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 그래. 하지만 때로는 짧은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겠지. 그래도 넌 변했어. 전보다 활기차 보여. 영숙이의 말이 맞았지요.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지만 내 마음은 이전과 달랐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고 묻던 내가 이제는 오늘은 어떤 날이 기다리고 있을까? 라고 기대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를 만난 후로는 더 자주 미소 짓게 되었고 더 깊이 호흡하게 되었고 더 감사하며 살게 되었지요. 비록 그를 다시 만날 수 없더라도 그가 내게 남긴 것들은 영원히 내 안에 살아있을 것이랍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계절은 바뀌고 나는 내 일상 속에서 새로운 재미를 찾아가고 있었답니다. 영숙이의 권유로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를 위한 붓글씨 강좌를 듣기 시작했고 주위의 노인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하게 되었지요. 미영아,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문화센터에서 은퇴자들을 위한 강연이 있는데 주제가 인생의 황혼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건데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영숙이의 제안에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섰지요. 요즘은 무언가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이 내게 활력소가 되었으니까요. 문화센터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대부분 50,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는데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많아 보였지요. 우리는 자리를 찾아 앉았고 잠시 후 강연이 시작되었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한영철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지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대 위를 바라보았답니다. 거기에는 그가 서 있었지요. 몇 달 전 울릉도에서 만났던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이. 미영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어.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요. 온 신경이 무대 위 그 사람에게 쏠려 있었으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지요. 강연 내내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단정하고 따뜻한 인상이었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동작, 그의 눈빛, 모든 것이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불러일으켰지요. 인생의 후반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새롭게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도 있죠.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요. 마치 내게 직접 하는 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지요.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했고 그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해 주었답니다. 나는 손을 들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그가 나를 알아볼까 두려웠고 혹시 알아보지 못한다면 더 아플 것 같았지요. 마지막 질문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저기 미영아,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여기서 기다릴래? 응, 난 괜찮아. 다녀와. 영숙이가 가고 난 후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무대 주변에는 아직도 몇몇 사람들이 영철 씨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답니다.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마침내 그 앞에 섰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내가 다가온 것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지요.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듯 했지만 이내 놀라움과 기쁨으로 바뀌었지요. 미영 씨, 안녕하세요, 영철 씨.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몇 달 동안 상상만 했던 순간이 현실이 되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요. 정말 미영 씨 맞으시죠? 제가 꿈을 꾸는 게 아니죠? 네, 저예요. 꿈이 아니에요. 그분이 제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답니다. 손을 뻗어 제 팔을 살짝 만지더니 곧 황급히 물러섰지요. 그 짧은 접촉에도 전율이 일었답니다. 마치 1년 전 다락방의 기억이 온몸에 되살아난 것 같았지요.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서 미영 씨를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도요. 강연자가 영철 씨일 줄은. 저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깊고 따뜻한 온 세상을 담아내는 듯한 눈빛이었답니다. 저는 그 후로 계속 미영 씨를 찾았어요. 산악회에 전화도 여러 번 했고 2번이나 더 울릉도에 찾아갔었어요. 하지만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분실했나 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버스 안에서 가방에 넣어둔 메모를 잃어버렸어요. 산악회에 전화해서 영철 씨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지요. 그분의 미소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제 마음을 덮였답니다. 해를 품은 듯한 그 미소는 제게 봄날의 햇살 같았지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당신이었을까요? 제가 중얼거리듯 말했지요.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분의 대답에 미소 지었지요. 카페에 앉은 우리는 서로의 손을 테이블 위에서 마주 잡았답니다. 그분의 손등에 있는 푸른 혈관과 주름진 피부가 제게는 그 어떤 젊은이의 매끈한 손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지요. 그 손에는 세월의 지혜와 인내, 그리고 그분이 걸어온 길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미영 씨, 그날 이후로 매일 당신을 생각했어요. 다락방의 그 시간이 제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잊을 수가 없었죠. 저도 그랬어요. 그날 밤의 기억을 간직한 채 살아왔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봐도 영철 씨의 따뜻함이 생각나서 마음을 열 수 없었죠. 그분의 눈동자가 깊어졌지요. 그 눈 속에서 욕망과 그리움이 춤추는 것을 볼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서로 얽혔지요.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1년 전의 모든 감각이 되살아났답니다. 미영 씨, 지금 당장 어디든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당신의 숨결을 다시 느끼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문화센터를 나와 우리는 근처 호텔로 향했지요. 로비에서 키를 받아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제 심장은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뛰었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분은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쓰다듬었지요. 당신이 정말 여기 있는 거죠? 제가 꿈을 꾸는 게 아니죠? 네, 꿈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현실이에요. 방문을 열자마자 그분은 제 허리를 감싸 안았지요. 그 품 안에서 저는 이제야 집에 돌아온 것 같은 안정감을 느꼈답니다. 영철 씨의 채취, 그 특유의 향기가 제 감각을 일깨웠지요. 미영 씨, 그날 밤 이후로 당신은 제 꿈속에서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며 잠들었어요. 그분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눈꺼풀, 코끝, 마침내 입술에 도달했답니다. 우리의 입술이 만났을 때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접촉이 아니었지요.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두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같았답니다. 당신의 맛이 아직도 그대로군요. 더 깊고 더 달콤해졌어요. 그분이 제 귓가에 속삭였지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답니다. 1년 동안의 그리움과 욕망을 천천히 조금씩 풀어가며 서로를 탐험했지요. 그분의 손길은 예전보다 더 확신에 차 있었고 제 몸은 더 민감하게 반응했답니다. 침대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말없이 미소 지었지요. 그분이 제 얼굴 위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속삭였답니다. 당신은 더 아름다워졌어요. 세월이 당신을 더 빛나게 만들었어요. 그건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영철 씨도 더 매력적이 되셨어요. 그분의 손이 제 몸을 따라 내려갔지요. 그 손길은 마치 오래된 지도를 읽듯 제 몸의 모든 곡선과 평원을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각각의 터치는 1년 전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지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잃어버렸다가 기적처럼 다시 찾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당신의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당신의 숨결, 당신의 체온, 당신의 목소리. 그분이 제 목덜미에 입술을 맞추며 말했지요. 저도요. 꿈에서도 영철 씨의 손길을 느꼈어요. 하지만 꿈은 이렇게 뜨겁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어갔지요.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두 영혼의 재회였습니다. 모든 터치, 모든 숨결, 모든 속삭임에는 1년 동안의 그리움과 기다림이 담겨 있었지요. 미영 씨, 당신을 다시 잃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절대로 놓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제 귓가에 속삭였지요. 저도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몸은 리듬을 찾아갔고 호흡은 하나가 되었지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우리의 얽힌 몸을 비추었답니다. 그 빛 아래 우리는 젊은이들의 열정보다 더 깊고 강렬한 교감을 나누었지요. 절정의 순간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그 짧은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과 공간이 멈춘 것 같았지요. 오직 우리 둘만이 존재하는 영원한 순간이었답니다. 그 후 그분의 가슴에 안겨 누워있을 때 저는 드디어 완전한 평화를 느꼈답니다.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말없이 미소 지었지요. 미영 씨,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서울이든 울산이든 상관없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네, 함께 해요. 이제 충분히 외로움을 견뎌냈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키스했지요. 이번에는 욕망보다 약속을 담은 키스였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맹세였지요. 당신 안에서 저는 완전해져요. 미영 씨는 제 영혼의 다른 반쪽이에요. 그분이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지요. 영철 씨,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나이 들어 찾은 사랑이 이렇게 강렬할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서로의 몸과 마음을 다시 발견했답니다.
1년 전 다락방에서의 만남이 우연이었다면 이번 만남은 분명 운명이었지요. 세상의 모든 별들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 정렬된 것만 같았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누워 있었지요. 그분의 눈에서 저는 미래를 보았답니다. 우리가 함께할 모든 아침, 모든 저녁, 모든 계절을 보았지요. 미영 씨, 오늘 저녁에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요. 공식적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네, 좋아요. 저도 영철 씨 자녀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이제 우리는 숨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이불 속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지요. 그 포옹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영혼의 약속이었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하겠다는, 서로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맹세였지요. 영철 씨, 사랑해요. 이제야 말할 수 있네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미영 씨. 평생 당신만을 사랑할 거예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지요. 새로운 날,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답니다. 두 사람의 외로움이 만나 만들어낸 완전한 행복의 시작이었지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고요한 울릉도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이제 서로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채워줄 동반자가 되었지요. 62의 나이에 다시 시작된 사랑. 그것은 젊은 날의 격정보다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따뜻했답니다. 마음을 열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깨달았지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외로움에 익숙해진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따뜻한 봄날, 향긋한 봄꽃처럼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마친답니다.